승무패 55회차 현미경 분석 2부 첫 번째 경기는 8번 경기로 들어온 아스톤빌라와 첼시의 경기입니다. 저는 아스톤빌라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식을 노려보실 분들은 이변픽으로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현미경 분석 1부를 보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화면 위로 올라가는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1부 먼저 시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바로 정리를 해드리면 양팀 최근 공격력 개선에 있어서 첼시가 훨씬 더 개선이 된 부분이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첼시의 경우에는 그레이엄 포터 감독이 부임을 하면서 서서히 공격력을 회복을 하고 있고 특히 최근에 4연승을 거뒀는데 첼시가 4경기에서 10골을 넣으면서 확실히 득점력이 올라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첼시의 공격수 오바메양 선수와 이선의 메이슨 마운트 선수의 경기력이 굉장히 살아나고 있다는 점이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아스톤빌라는 여전히 빈 공을 보여주고 있고 이 와킨스나 데니잉스 같은 공격자원들의 골 감각이 지금 너무나도 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핵심 왼쪽 풀백 리카디뉴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있는 빌라이기 때문에 이 제라드 감독 특유의 측면 수비를 활용한 역동적인 축구가 조금은 죽어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물론 디뉴 선수의 공백을 베테랑 수비 자원인 애슐리 영 선수가 잘 메워주고 있고 직전 노팅엄전에서는 이 애슐리 영 선수가 중거리 슛으로 동점골을 넣으면서 굉장히 공백을 잘 메워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지만 확실히 애슐리 영 선수가 나왔을 때는 이 측면에서의 기동력에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첼시는 직전 AC밀란전에서 핵심 오른쪽 윙백인 리스 제임스 선수가 부상 여파로 교체 아웃이 됐는데 현지 언론 보도를 찾아보니까 이 부상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않다고 하기 때문에 이 빌라전의 출전 가능성이 조금은 높아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 리스 제임스라는 선수가 최근에 첼시의 수비뿐만 아니라 공격에서도 적지 않은 지분을 차지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만약 리스 제임스가 출전이 가능하다면 첼시가 충분히 연승 행진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전적 면에서도 첼시가 최근에 빌라를 상대로 압도적인 우위가 있고 다만 첼시가 올 시즌 원정에서 기복이 있는 경기력과 성적을 보여주고 있고 아스톤 빌라가 최근에 승리는 별로 없지만 이 무승부 무자비 면모가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점은 변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빌라가 최근에 맨시티와 홈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뒀던 저력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독식픽으로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는데 지금 보시는 통계는 프리미어리그 세트피스 실점 통계인데 아스톤 빌라가 세트피스 실점이 4골로 최다 실점 공동 3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아스톤 빌라가 세트피스 수비가 지난 시즌부터 약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는데 올 시즌 아스톤 빌라 실점이 총 10골인데 4골을 세트피스로 실점을 했기 때문에 40%의 실점을 세트피스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첼시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세트피스 득점이 2골로 지난 시즌보다 현저히 떨어지는 이 세트피스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스톤 빌라가 약점인 세트피스에서만 실점을 하지 않는다면 이 무승부 정도는 충분히 무자비 면모를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승무패 55회차에서 구매율 70%에서 80% 경기들 중에서 그래도 배당적인 측면에서도 봤을 때 가장 부러질 가능성이 높은 경기를 꼽자면 개인적으로 이 경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따라서 8번 경기는 아스톤 빌라의 단통 패배로 가는데 독식을 노려보실 분들은 무승부까지 이변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번 경기는 리즈와 아스날의 경기인데 리즈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바로 정리를 해드리면 아래 통계를 보시면 프리미어리그의 전방 압박 통계인데 리즈 유나이티드가 가장 빡센 전방 압박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빨간색 네모는 리버풀과 브렌트포드의 전방 압박 통계인데
이 아스날이 이미 리버풀이나 브렌트포드 같이 전방 압박을 빡세게 가져가는 팀을 상대로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이 리즈의 전방 압박이 오히려 이번에도 독이 될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대가 라인을 내리고 선수비 후 역습을 취했을 때 지난 맨유전에서 첫 패배를 당했던 아스날인데 리즈 같은 경우에는 엉덩이를 뒤로 빼고 선수비 후 역습을 치는 타입이 아니라 앞에서부터 호전적으로 덤벼드는 유형이기 때문에 오히려 아스날의 효율적인 롱볼이나 뒷공간 공격이 재미를 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아스날이 유로파리그에서 주중에 적절한 로테이션을 돌리면서 승리를 챙겼고 최근에 주축 공격자들의 컨디션도 상당히 좋은 아스날이기 때문에 반면에 리즈 같은 경우에는 로드리고나 벤포드 같이 골을 넣어줘야 되는 공격자들의 골 감각이 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대전적 면에서도 리즈가 최근에 1부 리그로 승격을 한 다음에 아스날을 상대로 1무 4패 압도적인 상대전적인 열세가 있기 때문에 상성적으로도 아스날이 상당히 유리해 보이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리즈 역시 올 시즌 홈에서 패배가 없고 홈에서 수비력이 상승하면서 패턴적으로 봤을 때도 올 시즌 2연패가 없었다는 점은 걸리는 부분이지만 현재 리즈의 경기력과 공격진의 컨디션으로는 아스날을 넘기에는 상당히 버겁지 않나 싶습니다. 리즈가 직전 크리스탈 팰리스 전에서도 전반전에는 왕성한 압박을 보여주면서 선제골을 넣으면서 경기를 주도했지만 후반부터는 체력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크리스탈 팰리스의 윌프리드 자나 에제 같은 개인 기량이 좋은 자원들에게 굉장히 농락을 당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스날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마르티넬리와 부카요 사카라는 이 좌우 측면 자원들의 컨디션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리즈가 크리스탈 팰리스전처럼 상당히 이 아스날의 측면 자원들의 개인 기량이 고전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습니다. 9번 경기는 리즈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경기는 사우스햄튼과 웨스트햄의 경기인데 사우스햄튼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더스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승패로 갈라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바로 정리를 해드리면 최근 경기력에 비해서 의외로 웨스트햄 쪽으로 구매율이 몰리지 않았기 때문에 웨스트햄의 단통승 메리트가 충분한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웨스트햄이 최근에 어느덧 4연승의 상승세를 탔고 그 과정에서 보엔이나 스카마카 같은 핵심 공격자들의 골 감각이 살아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주중에 유로파리그 홈 경기에서도 안더레우트를 상대로 적절한 로테이션을 돌리면서 2대1 승리를 챙긴 웨스트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웨스트햄이 4연승의 상승세인데 반대로 사우스햄튼은 4연패의 하락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격자들의 골 감각이 너무나도 떨어져 있는 사우스햄튼이고 한 가지 사우스햄튼이 믿을 만한 건덕지는 이 최근에 웨스트햄을 상대로 사우스햄튼이 상대 전적이 2승 1무로 우위라는 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올 시즌 그나마 홈에서 실점이 적은 사우스햄튼이기 때문에 이러한 요소를 근거로 해서 현재 투표율이 비교적 3대 3대 3으로 골고루 이 포진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통계는 프리미어리그 다이렉트 공격 스피드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웨스트햄이 가장 빠른 다이렉트 공격 스피드를 보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웨스트햄이 패스 숫자를 많이 가져가는 팀이 아니고 이 다이렉트한 공격을 보여주면서 효율적인 롱볼로 재미를 보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 전방 압박을 가져가는 사우스햄튼을 상대로 웨스트햄이 충분히 다이렉트 공격, 롱볼 공격으로 재미를 볼 수 있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사우스햄튼 입장에서는 올 시즌 세트피스 실점이 사우스햄튼이 5골로 굉장히 많은 팀인데 웨스트햄이 올 시즌 세트피스 득점력이 기대 득점 2.66골에 비해서 적은 한 골에 그치고 있다는 점과 최근에 사우스햄튼이 상대 전적에 우위가 있다는 점 그리고
웨스트햄이 주중 유로파 리그를 치렀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우위가 있다는 점을 고려를 한다면 이 경기는 폴더스의 여유가 있다면 사우스햄튼의 의외의 승리까지 노려볼 수 있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4연패 대 4연승 팀의 맞대결답지 않게 현재 구매율이 비교적 3대 3대 3 골고루 분포를 했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의외의 사우스햄튼 사이드의 결과가 나올 만한 가능성이 조금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따라서 10번 경기는 사우스햄튼의 단통 패배로 가는데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사우스햄튼의 승리까지 받쳐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는 레알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의 엘 클라시코 빅매치인데 승무패로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폴더스를 줄이고 싶으신 분들은 무승부를 빼고 승패로 갈라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바로 정리를 해드리면 개인적으로 승무패가 모두 보이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바르셀로나의 경우에는 최근 인테르와의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 상대가 선수비 후 역습으로 나올 때 상대의 역습의 취약점을 드러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레알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측면에 비니시우스, 발베르데, 호드리구 같은 빠른 자원들을 앞세운 역습이 상당히 날카로운 팀이기 때문에 이 바르셀로나의 수비 뒷공간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레알 마드리드가 최근에 주요 공격수인 벤제마 선수와 이 발베르데 선수가 골 감각이 조금은 주춤하고 있고 이 무엇보다 주전 골키퍼 쿠르투아가 여전히 부상으로 결장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큰 라이벌전에서는 실책이 항상 변수가 되는데 주전 골키퍼가 나오지 못하는 레알 마드리드로서는 상당히 골문이 불안할 수 있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바르셀로나도 최근에 수비 쪽에 부상자가 많아서 수비가 상당히 흔들린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도 최근에 수비수 쿤데 선수가 부상에서 돌아와서 훈련을 소화했다는 소식이 있기 때문에 이 쿤데 선수가 레알전에 돌아올 수 있다면 상당히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레반도프스키 선수가 직전 인테르전에서 득점포를 재가동했기 때문에 그러한 점도 호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레알 마드리드가 아직까지 시즌 시작 후에 무승부만 있었고 이 공식 경기 패배가 없었는데 패배가 나온다면 이 경기에서 가장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패턴적으로 봤을 때 양 팀이 올 시즌 2연속 무승부가 없었는데 나란히 직전 경기에서 무승부를 거뒀기 때문에 패턴적으로 봤을 때 승패로 갈라보고 싶었지만 이 과거 동일 배당을 보면 무승부가 상당히 많이 나왔던 매치이기 때문에 이 무승부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현재 동일 배당에서 무승부가 3번 연속 출연했기 때문에 과연 동일 배당 4연속 무승부가 나올까라는 느낌이 있고 양 팀 모두 2연속 무승부가 없다는 점에서 하나 줄이자면 무승부를 빼고 투폴로 승패에 추천을 드리겠지만 저는 무승부 가능성도 여전히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승무패로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알이 확실히 직전 샤흐타르 원정 무승부처럼 서서히 시즌 초반에 극강의 경기력에서 내려오는 느낌이 있고 올 시즌 라리가에서 꾸준하게 실점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경기는 승무패의 가능성이 모두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11번 경기는 승무패로 지우는데 폴더스를 줄이고 싶으신 분들은 무승부를 빼고 승패 투포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경기는 리버풀과 맨시티의 또 다른 빅매치인데 무패로 가면서 맨시티 사이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바로 정리를 해드리면 직전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 상반된 결과표를 받아든 두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리버풀이 레인저스 원정에서 의외로 7대1의 대승을 거뒀고 맨시티는 한 명이 퇴장을 당한 상황에서 코펜하겐 원정 0대0 무승부에 그쳤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리버풀이 분위기가 좋지 못했는데 레인저스를 상대로 주요 공격 자원인 살라 선수가 3골, 조타 선수가 3개의 어시스트,
피르미누와 누네스 선수까지 연속골을 넣으면서 이 레인저스 보약을 아주 제대로 먹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버풀이 최근에 맨시티 상대로 4경기 2승 2무 우위를 보였을 정도로 이 맨시티 킬러 면모가 있기 때문에 제 아무리 리버풀이 최근에 경기력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 무승부 정도는 홈에서 노려볼 만한 매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 승무패 아스날 대 리버풀 구도에서 리버풀이 아스날을 상대로 과거 상대 전적에 우위가 있었지만 아스날의 3대2 승리가 나왔는데 당시의 경기력 자체는 리버풀이 전혀 밀리는 경기는 아니었고 중간에 부상 변수가 있었던 것이 이 변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버풀이 올 시즌 개막 전에 맨시티를 커뮤니티 실드라는 경기에서 상대를 했고 당시에 리버풀이 맨시티를 3대1로 제압을 했는데 당시에 맨시티의 공격수 홀란드 선수가 무득점에 그친 바 있습니다. 물론 그때는 맨시티 동료들과 공식 경기를 처음으로 치렀던 홀란이고 지금의 홀란은 전혀 다른 차원의 공격력을 보여주는 선수이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이미 홀란을 무실점으로 묶었던 경험이 있는 리버풀 수비진이기 때문에 이러한 좋은 기억이 상당히 크게 작용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올 시즌 맨시티가 원정에서 득점력이 현저히 떨어지면서 이미 2차례나 원정에서 무승부가 나왔던 만큼 리버풀의 무자비 면모까지 고려한다면 충분히 무승부까지 노려볼 수 있는 매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최근 경기력과 혼란의 골 결정력을 고려하면 당연히 맨시티가 유리해 보이는 경기지만 최근 리버풀 공격자들의 돌아온 골 감각과 최근에 맨시티 상대로 천적 면모까지 고려를 한다면 이 경기는 무승부까지 가져가 봄직한 매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2번 경기는 무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는 에스파뇰과 바야돌리드의 경기인데 에스파뇰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에스파뇰을 얘기할 때 세트피스 수비 약점을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에스파뇰이 지금 라리가에서 세트피스로만 7골을 실점을 하면서 세트피스 수비가 라리가에서 가장 안 좋은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욱이 최근에 에스파뇰이 수비적으로 문제인 것이 골키퍼가 2명이 있는데 페르난데스라는 골키퍼와 르콩트 선수가 나란히 선발로 나서고 있는데 이 두 선수가 최근에 캐칭 미스를 범하면서 실점의 빌미를 제공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가뜩이나 세트피스 수비가 불안한 에스파뇰이 골키퍼 포지션에서도 상당히 불안 요소가 있기 때문에 에스파뇰은 항상 세트피스 수비가 관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에스파뇰로서는 할 만한 것이 바야돌리드가 라리가에서 세트피스 득점이 빵골이고 세트피스 기대 득점도 1.02골로 라리가에서 가장 낮은 팀이기 때문에 이 세트피스 수비가 가장 약한 에스파뇰로서는 라리가에서 세트피스 공격력이 가장 약한 바야돌리드를 상대로 충분히 해볼 만한 매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공격적인 측면에서는 에스파뇰이 한 수 위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에스파뇰의 주포 공격수 호셀루 선수가 직전 카디스전에서 멀티골을 넣었고 최근 4경기 4골로 좋은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는데 바야돌리드 같은 경우에는 레온이라는 공격수 외에 2골 이상 넣은 공격 자원이 없기 때문에 최전방 골 결정력 측면에서는 에스파뇰이 한 수 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바야돌리드가 의외로 전방 압박 기조가 있는 팀인데 에스파뇰의 중원에는 다르데나 엑스포시토 같은 미드필더들이 스루패스 한방 능력이 있기 때문에 바야돌리드가 무리해서 전방 압박을 가할 경우에는 이 수비 D 공간이 털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바야돌리드가 헤타페전에 노출했던 것처럼 측면 수비에 약점이 있는 바야돌리드인데 에스파뇰이 라리가에서 경기당 평균 크로스 횟수가 20회로 6위에 해당을 하고 직전 카디스전에서도 측면에서 크로스를 올려서 호셀루 선수가 마무리하는 패턴이 나왔기 때문에 바야돌리드의 측면까지 충분히 에스파뇰이 공략할 만한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제가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바야돌리드 역시 최근에 리그 2경기 무패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가장 최근 맞대결에서 에스파뇰 상대로 2연승을 거두고 있다는 점, 그리고 에스파뇰이 골키퍼 포지션에 불안감이 있다는 점과 에스파뇰의 핵심 공격수 브레이스웨이트가 여전히 퇴장 징계로 결정이 되는 점 역시 바야돌리드도 쉽게 패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기 때문에 폴더스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면서 저는 그래도 최전방 골 결정력에서 앞서는 에스파뇰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경기는 베티스와 알메리아의 경기인데 베티스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베티스가 최근 유로파리그를 치른 2경기 다음에 이어진 라리가에서 2경기 연속 퇴장자가 발생하면서 뒤통수를 2번 연속을 쳤는데 과연 3연속으로 베티스가 뒤통수를 칠까라는 가능성은 조금 떨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알메리아가 직전 라요전에서 세트피스로만 2골을 넣으면서 오랜만에 3대1 승리를 거뒀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세트피스 키커인 엠바르바라는 선수가 퇴장 징계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 알메리아의 세트피스 공격력이 상당히 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올 시즌 베티스가 세트피스 상황에서 기대 실점이 2.16골인 것에 비해서 이 실제 세트피스 실점이 0골로 이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수비 집중력이 상당히 좋은 베티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중앙 수비수 페첼라가 퇴장 징계로 결정이 되는 베티스이지만 알메리아 역시 세트피스 키커 엠바르가가 빠지기 때문에 알메리아의 세트피스 공격력을 걱정할 정도의 수비력은 아닐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베티스가 플레이메이커 페키르와 측면 자원 후안미 선수가 부상으로 빠지면서 최근에 화력이 약화가 됐지만 여전히 중원에 카날레스라는 플레이메이커가 있고 카날레스가 직전 로마와의 유로파리그 홈경기에서 중거리 슛으로 득점포를 가동하면서 예열을 마쳤기 때문에 카날레스 선수가 충분히 중원에서 풀어줄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또한 최전방 공격 자원으로는 베티스가 이글레시아스라는 공격 자원도 한 방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원정에서 성적과 공격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알메리아를 상대로 베티스가 과연 승무패에서 3연속으로 이변의 희생양이 될 가능성은 떨어져 보이기 때문에 마지막 경기는 베티스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6억 4,500만 원이 이월된 축구토토 승무패 55회차 현미경 분석 1부와 2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회차 최대 이변 결과였던 마카비 하이파 승리를 적중을 시켰던 현미경 분석이기 때문에 최종 픽만 그대로 따라가지 마시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살롱 코멘트 분석 내용 하나하나 복기를 하시면서 나만의 이변 조합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분석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